네, 2월 20일 목요일 매매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KINX 어제 종가 베팅으로 오늘 오전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캡상승이 나와서 좀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한 마이너스 2.3%까지 빠졌었는데 좀 대응을 못했죠. 네. 시가가 좀 괜찮아서 오늘 그래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불안하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 이게 일기 뽑아줬어야 되는 경우인데 못 뽑아주면서 오늘까지 넘어왔는데 우선 8만원 선에서는 어쨌든 얘가 계속 지키고는 있거든요. 8만원 선 확실히. 근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주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떨어졌길래 추가 매수를 하고 일부 좀 팔고 했는데 그래도 반등을, 그러니까 8만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요. 8만원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서로 뭐 통정 매매하듯이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뭐 한 이 정도 왔을 때, 마이너스 한 1% 정도 왔을 때 손절을 칠 수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거래를, 오늘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손해 보는 날이에요. 오늘은 100%. 굉장히 오늘 위험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뭐 크게 만약에 뭐 4, 5%씩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2%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1%, 1.5%, 뭐 많아도 2% 정도에서 내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전체 코스피가 뭐 코스닥이 1.2%, 코스피는 0.7% 정도 빠졌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뭐 중국 관련 한류 풀리면서 중국 관련 그런 주들 아니면은 오늘은 대부분 뭐 한 봉에 거의 1분봉 하나에 마이너스 10%까지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오늘 위험한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이거 합봉 하나에 지금 10%씩 빠진 거예요. 1분에. 그러니까 이 1분에 10%씩 빠졌거든요. 그럼 뭐 두 개 합치면 거의 15%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바로 그냥 패대기 치는, 오늘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특별한 호재가 없이 이렇게 올려갔다가는 대부분 이렇게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종목이 그렇게 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들고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들고 가기로 했고, 그래서 종가에 8만원에 끝나서 뭐 일부 여기 뭐 거래를 좀 하긴 했는데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한 14,000원 손실을 보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오늘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RF 시스템즈입니다.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완전히 오늘 거의 난리가 났던 종목이죠. 특별한 뉴스도 없이 이게 그냥 올랐어요. 근데 이 3분봉이거든요. 3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면은 봉 하나에 지금 이게 10%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이 5% 빠졌고 15%가 내려온 거예요. 3분 만에. 굉장히 위험한 그거였죠.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1분봉으로 뭐 3분봉으로 그렇고 1분봉을 올렸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기면은 분명 한번 반등은 나오거든요.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반등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뭐 말 그대로 그냥 한 7주 정말 뭐 모두 물량이 이제 시드머니가 뭐 KINX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 시스템들은 그냥 쳐다보다가 이게 너무 갑자기 무너지길래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등 나올 때는 괜찮아요. 이것도 뭐 작진 않거든요. 안에서 3%에서 뭐 거의 뭐 시가까지 종가까지 왔으니까 0%까지 왔으니까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한 1%에서 2%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잘 캐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솔직히 무섭죠.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뭐 들어가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한번 보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횡보를 했을 때 이게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 여기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 얘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냐, 특별한 호재가 없었거든요. 아무 뉴스 없이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횡보하다가 끝났죠.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뉴스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10%는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동방메디컬 매매 일지입니다. 오늘 동방도 RF 시스템처럼 굉장했죠. 장 초반은 뭐 흘러내리다가 1시 반쯤에, 1시쯤에 상승이 나오면서 1시 반에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한한령 기대감으로 해서 중국 최대 미용 플랫폼사와 현지 협작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거의 10% 이상 올랐다가 바로 그냥 3분 만에 10% 이상 빠지고, 그리고 종가는 뭐 올랐는 거에 반 정도까지 반등하고 끝났는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올랐는 거는 이게 어떤 뉴스가 호재가 있으니까 분명히 오르겠죠. 근데 1시 반에 여기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뉴스가.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내려앉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은 다 팔죠. 왜? 전체장이 안 좋으니까. 코스피 지금 1.2% 빠졌고, 오후에 계속 내려지면서 그러는데 올라갈 힘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샀다가는 이렇게 10%를 우습게 그냥 손절치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한번 눌림을 줄 때, 이게 이 정도 올랐을 때 한 여기서 12,000원 정도에서 계속 행보를 했다. 장이 좋을 때는 행보를 하겠죠. 이게 안 팔죠, 사람들이.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다 던진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저는 그래서 한 11,000원 정도에 이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또 조금 더 빠졌죠. 근데 여기서 바닥을 좀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추가 매수는 못하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지금 뭐 제자리 왔을 때 뭐 0.12% 그냥 수익 내고 그냥 빠졌는데, 근데 충분히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뉴스가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굉장히 잘해줬죠. 딱 그래서 올랐는 거에 반 정도 그 종가가 형성됐는데, 이런 것 이게 봤을 때 바닥이 제가 뭐 만약에 여기 11,0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였거든요 여기가. 근데 종가가 플러스 2.3%였으니까는 뭐 4%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여기서 기다렸으면은 4%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이 바닥에서 어쨌든 사서 1, 2%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뭐 뉴스가 좋기 때문에 더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겠죠. 뭐 여기 바닥이 마이너스 3.7%였으니까는 5% 이상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DI 매매일지입니다. 우선 일봉상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굉장히 좋았죠. 근데 DI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어제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제도 괜찮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뉴스가 어제 날짜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종속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랑 뭐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을 했는데 이게 860억, 870억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런 거. 그러면서 이게 1시 45분에 나왔단 말이죠. 1시 45분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이 흐름이 어제부터 괜찮았던 거죠. 어제부터 이런 뉴스들이 있었으니까 좋았는데, 1시 45분 딱 이때쯤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뉴스 딱 나오고 바로 그냥 꼬라박았죠. 예. 전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이게. 굉장한 호재인데도 이게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서 좋아서 어제부터 흐름이 좋아서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뉴스 딱 터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너무 과한 거죠. 이것도 너무 과한 거죠. 870억을 계약을 했는데 매출 대비 40%예요. 이게 이 회사에 전체 매출의 반을 계약을 했는데, 이 어쨌든 종속회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도 많이 빠졌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고 괜찮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낙주를 받아서 반등을 할 때 수익을 내볼까 해서 들어갔던 건데 크게 뭐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은 여기서 뭐 무섭죠. 이게 막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이 봉 하나에 2%거든요. 이런 봉 하나에. 그러니까 1%, 2%는 뭐 괜찮게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왜? 뉴스가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서 뭐 거의 뭐 이거 하방 VI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두 번 걸렸나? 한 번 걸렸나? 어쨌든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근데 반등하죠. 반등한다니까. 올라오게 된.
오른 만큼의 반 정도는 올라온다니까. 이렇다니까. 이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RFM 시스템처럼 그냥 올랐다가는 절대 못 올라요. 절대 못 올라오는데 이런 좋은 뉴스가 있고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들은 누군가는 밑에서 잡아서 올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또 있거든요. 이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뭐 바닥이 제가 여기서만 잡았더라도 7%였거든요. 7%대였는데 뭐 이 구간은 못 버티죠. 7%대에서 뭐 거의 0%대까지 빠졌으면 그 7% 손절을 봐야 되는데 못 버티기 팔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닥을 확인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바닥에서 다시 잡고 올라갔을 때는 이건 뭐 10% 이상 올라갔죠. 12% 가까이 올라갔죠.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 정도로 오늘 장이 안 좋았다는 증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만약에 얘가 올랐더라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는 끝날 수는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근데 이만큼까지 빠질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이런 날 하면 내가 사면은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내가 사면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A 로직스 매매일지입니다. 3A 로직스는 지금 4거리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근데 오늘 뭐 거의 이제 마지막을 찍은 거죠. 그 오전에 뭐 코스닥이 안 좋았지만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1200원 찍고 그냥 한없이 무너진 거죠. 한없이 무너졌는데 오늘 제가 매매를 했을 때도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오전에도 안 좋긴 했지만은 오후만큼은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후는 거의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이제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뭐 매도를 많이 한 거고 오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에 이렇게 시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0.7%의 시작을 했는데도 얘가 안 빠지면서 행보를 하면서 어제 행보를 계속 이어갔죠. 오전에 어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거래량 터졌는데 윗꼬리 달고 또 안 무너지고 또 행보하다가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얘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행보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다시 한 번의 어떤 그 반등을 해준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윗꼬리 달고 여기서 윗꼬리 안 달고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시작한 시가가 뭐 여기가 9,3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안 무너지고 또 버텨주고 또 올라갔다가 또 행보하고 또 내렸다가 또 반등해주고 또 내렸다가 또 반등해주고 계속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얘가 분명히 한번 슈팅이 나온다니까요. 슈팅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다니까. 이게 한 7% 정도짜리인데 이때를 그러니까는 기다리면 돼요. 요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뭐 바닥을 하긴 했으면 9,300원대에서 저는 3를 9,400원대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은 한 번은 기회를 준다니까요. 기회를 줄 때 이때 먹고 나오면 되는데 저는 2% 정도 뭐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은 수익은 못 냈지만 그래도 기회가 이렇게 온다는 거를
기다리면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잘 찾아보면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뭐 내가 기준하는 이 뭐 여기에 9,208, 9,300원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손절해야죠. 약 손절이라도 해야죠. 뭐 이만큼 막 4%, 5% 하면은 그거는 뭐 너무 크고, 마이너스 2%대에서 만약에 내가 기준에서 무너졌다 그러면은 손절을 약 손절이라도 해서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행보할 때는 분명히 기회가 한 번 온다는 거, 기회가 오고 그때 수익을 충분히 내면은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어쨌든 얘는 이제 이렇게 찍고 더 이상의 이제 오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오후 뭐 전체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안 좋긴 해. 뭐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호재도 없이 그냥 계속 올랐으니까.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오늘 이번 주부터 뭐 계속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20일 목요일 전체 매매를 하였고, 뭐 KINX를 뭐 종배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내일 또 다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를 오늘 뭐 큰 금액으로 하지 않았고 다 뭐 시드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만 가지고 거래를 해서 마이너스 13,000원 정도 손해를 봤지만은, 이 정도면 오늘 같은 날 뭐 거의 뭐 선박한 거죠. 몇 개, 오늘 한 5개 정도, 4개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4개 정도 매매를 했지만은 뭐 KINX 빼고 4개 정도 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났죠. 수익이 뭐 0.1%, 2%지만은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금액이 이제 KINX가 이제 금액이 커서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마이너스 13,000원이긴 하지만은 수익을 낸다는 게, 이런 날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해서 나만의 어떤 매매 방식이 갖춰진다면은 1, 2%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그게 금액이 적든 크든 계속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매매 스타일이 수익이 계속 나면서 이게 누적되면서 이게 점점 쌓여가야지. 들쭉날쭉 하면은 어떤 날은 100만원 벌었다, 어떤 날은 100만원 잃고 막 이러면은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손실은 적게,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날 수 있게끔 그날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게 손익 분배를 잘해가지고 계속 플러스를 이렇게 누적시켜서 올라갈 수 있게끔, 우상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막 힘든 장이었지만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또 내일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금요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내일 잘 대응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금요일은 마무리하는 주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크게 막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바로 말 그대로 그냥 수익을 줄 때 먹고 튀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든 2%든 수익이 줄 때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